예, 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권영식입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병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오늘 들었던 내용 진짜 자주 들었는데, 이렇게 또 요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면허 자격이라는 개념은 알고는 있었지만, 교육을 받아본 거는 또 처음이에요. 되게, 그래서 여하튼 조금 생소하다 싶었고, 요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좀 새로운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병원계에 있으신 분들은 자주 접하고 머리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갈 때도 의원이 보이고 어디 출장 가도 병원이 보이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까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개요를 듣고 연대하고 고대하고 한양대 이제 채용 그 예시를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오신 고려대학교는 저희하고 재단의 구조가 비슷하고요. 심지어 정강까지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내용은 거의 다 설명이 된 거고요. 제가 솔직히 준비한 자료는 세부적인 거 다 꺼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좀 준비해 온 겁니다. 그건 참고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그 인사를 7년 했고요. 노사 업무를 3년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이제 어려운 본부에서 기획팀장을 3년을 하고, 최근에는 용인세브란스에 한 6개월 정도 지금 투입돼 있고요. 그 인사를 하면서 쭉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사람들을 학교에서 자격을 따서 오기는 왔지만, 실질적으로 실전에 투입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서류 하나 보고 면접 간단히 보고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신의 수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는 학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0년 정도 공부를 해서 들어간 학교, 그 과에서 공부한 성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도구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뽑아서 사람을 투입을 시켜봤더만 크게 무리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격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근데 자격을 갖춰 있을지라도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따라서 환자를 케어하는 스킬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학교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교육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뭐 1년은 가지고 택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행정도 마찬가지. 그런 그런 어떤 절차를 굉장히 많이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저번에 교육부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을 바꿨어요. 그대로 했다가는 뭐 정원도 줄이고 모든 교육부에서 주는 혜택을 다 줄인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꿉시다 해서 다 바꿨고, 서류전형은 받되 그거를 서류전형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류전을 하면서 했던, 아마 고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제어를 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네, 싹다 없애고, 다만 그래서 시험을 보죠. 뭐 직무평가 같은 시험을 보고 거기서 어느 커트라인이 되면 면접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교가 눈에 보였는데 해반이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올 때는 조금 좋은 대학 친구들이 많이 안 들어왔고, 요즘은 뭐 아예 아니면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였었어요. 근데 제도가 바뀌면서 쭉 패턴을 좀 봤더만 서서히 이제 스프레이드 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직은 안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저희도 1년에 한 3, 400명 정도 뽑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 정도 들었다 나왔다 전체 다 빠지면 6, 700명 뽑아요. 그만큼 많이 이직이 있다는 거고, 그 뽑고자 하는 그 인력 풀이 굉장히 좀 적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류 저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볼 때도 요즘은 또 블라인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그거는 못 바꿨어요. 거기에 대한 거를 하도 시도하기도 좀
어렵고, 시도를 못한 이유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은 대면 면접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거의 다 화상으로 면접을 보고요. 그래서 얼굴은 보고 묻고 답하고 면접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까지만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처음에 서류 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바꾸는데도 조금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의 면접 부분도 상당히 우리 그 변화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개에서는 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기 아까 뭐 대부분이 똑같은 말이 계속 뱅뱅이 도는데, 의료계는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있죠. 자꾸 는 앞에 우리 발표하신 대표님이 했던 말이 머리에 뱅뱅 도는데, 들어가는 학교에서 결정이 난다는 말이 전에는 좀 많이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을 이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 자격증을 가진 분이나 면허증을 가지신 분이 동등한 자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면접을 볼 때는 자질을 보는 것보다는 그 인성이나 사람 얼굴을 보고 채용을 좀 하죠. 기본적으로 소양을 다 같이 갖췄다라고 전제하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저기 여기 이제 처음에 그 홈페이지를 쭉 제가 봤더만 여기서 추구하시는 내용이 학교 차별 엄세고 모든 구직자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자라는 게 좀 마음에 와닿긴 닿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을 써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채용하고 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개 채용이 우리 기관에 좋을까? 의료계에서 좋을까? 마찬가지로 지금 병원에 있는 일반 행정직이나 다른 직종 그런 쪽에서도 저는 제가 운영해 보면서 느낀 거는, 절차는 공개 채용으로 가되 가끔씩은 정말 중요한 요소에는 추천 채용도 중요한 병원에서는 요소다. 그렇게 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좋은 말로는 특별전화 채용이고, 조금, 조금 이야기하면 이제 추천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뭐 공개 채용을 한다는 그런 프로세스는 그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중요한 컨설팅이나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을 또 뽑아서 쓰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요. 아까 저 책을 쭉 봤더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그 고대 팀장님이 쭉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그 처음에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 중에 조금 이제 귀담아 들었던 게 직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병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은 기업에서 먼저 했죠. 직무 단위로 직무, 그러니까 요즘은 국가에서 N 뭐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직무 단위로 사람을 뽑고 직무 단위로 사람을 투입시키면 직무 단위로 급여를 줘야 돼요. 끝에는. 근데 그 구조를 만들 만한 시스템도 없고, 그 구조를 인정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세브란스 병원 내 급여 체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시도를 좀 해본 게 있어요. 성과 연봉제를 좀 해보자. 그게는 이제 일반 기업체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젊은 간호사들, 젊은 직원들은 그냥 우리처럼 호봉제 그냥 쑥 지나면 매년 급여를 올려주는 그런 체계보다는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아서 빨리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연봉 체계를 좀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간호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간호사도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큰 방향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 마지막으로 이런 그 채용
할 때 초입 단계에 결정되는 그 부분이 마지막에는 급여하고 연결이 잘 연결시켜 줘야만이 채용에 좀 뭔가 좀 당위성을 가지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대, 삼성, 아산병원을 가고 싶어 해요. 급여가 세고, 그리고 구생복지가 좋고. 그러면 전에는 대부분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런 병원계보다는 뭐 정권이나 대기업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선호했지만 요즘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서류 전형을 어떻게 하고 면접 전형을 어떻게 하는 게 조직마다 좀 차이 있을 뿐이지 프로세스는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류 전형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 병원의 면접 전형은 정규직하고 계약직을 별도로 구분해서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면접을 한 번만 봤어요.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조금 낮은 직급의 그 면접관이 보고 정규직은 조금 높은 직급의 그 관리자들이 보고 요즘은 이제 정규직은 1차, 2차 면접을 보고 있고 1차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좀 정리를 하고 2차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요즘은 뭐 아마 법률도 아시겠지만 옛날처럼 빵빵빵명 했다가는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냥 10명이면 10명으로 빵빵명 해야 되고 한 명이면 빵명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법이 바뀌었고 거기 법에 맞춰서 많이 하려고 그러고 또 그 급여 수준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급여 수준이 참 이렇게 꺼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고대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꺼내놔요. 근데 그게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급여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지원을 그쪽으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다 하죠. 급여 정보를 제공하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법이. 그래서 참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합격이 된 사람에 한해서 급여나 그 근로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법의 논리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오픈을 안 했던 그게 법적으로 제어가 들어온 거죠. 그런 어떤 어려움도 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병원 내에서 다양한 직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 라인에다 런칭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아주 조금 세부적일 수도 있는데 서류 전형할 때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면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보면 우리가 베리파이를 사전에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풍족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구직자들이 정직하다는 전제하에 제출한 서류가 명백하게 거짓이 없다는 전제하에 서류 전형도 하고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학교 성적은 석차 그런 부분은 에러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를 감사하는 감사기관에서 다 잡아요. 그만큼 많이 힘들어진 거죠.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학교별로 석차를 내는 기준이 틀리고 점수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참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요 앞전에는 저희가 학교 성적, 학교별 모든 게 디테일하게 수능 점수에 의해 가지고 대학을 가듯이 정리가 돼 있었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심플해졌는데 우리가 채용한 이 직원이 내가 잘 채용했을까? 라는 걸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처음에 뭐 다 설명을 쭉 해주셔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병원 것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